가보자. 660번부터 가볼게요. 660번. 자, 3차 함수의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라고 줬어요. 일단은 근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한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음수인 근, 얘가 여기 음근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에서 서로 다른도 필요 없네. 그냥 얘는 두 음근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개념이랑 똑같은 문제야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고 판별식이 양수. 얘는 뭐 서로 다른 말이랑 없었으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라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개념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k 값이 없어지게끔 하는 x 값을 골라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믿고 갑시다. 여긴 얘는 k 더하기 3, 그 다음에 k, 요거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2와 마이너스 2와 3, 그다음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k 해서 0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2차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얘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음근 나왔구나 확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음수인 거 확인되네요. 그럼 따로 쓰지 말고 두근의 곱 2분의 k가 양수였으면 좋겠고, 그다음 판별식 9-8k가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양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8분의 9, k라고 하는 거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합쳐주면은 0보다는 큰데 얘는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 누구였죠? 준서 됐어? 여기서 이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2번으로 한번 가보자. 62번. 얘도 지금 딱 보면 어때?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 작다 근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여전히 무슨 얘기로? 이번에는 근의 분리 얘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그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k가 없어지게끔 하는 x 값을 먼저 골라줘야 하니까, 그죠? 골라줘야 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5랑 그다음에 k 마이너스 9랑 k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주세요.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면서 0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지금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하나 갖는 거니까 1보다 작은 한 근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얘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줄 건데 1보다 컸으면 좋겠어. 거잖아요. 1보다 컸으면. 근데 이 대칭축이 지금 현재 얼마야? 3인 거 확인됐으니까 대칭축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판별식은 양수였으면 좋겠고 대칭축은 됐고요. F1이라는 값이 양수여야. 얘가 양수여야, 이게 양수인 값을 가져야 이쪽으로 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해 분리 개념이 계속 나와. 실근해 부호, 근해 분리 이런 개념들을 계속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은 얘는 9-k 플러스 3이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k는 기본적으로 12보다 작아야 하고요. f1이 양수여야 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다시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k-8이 0보다 커야 합니다. k라고 하는 건 8보다 커야겠네요 라고 해서 k의 범위는 8에서 12 사이. 이걸 만족하는 정수니까 9랑 10이랑 11이랑 요거 세 개를 더해주세요. 답은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근해 분리 문제구나라는 이런 인식 자체를 처음에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근해 분리 문제구나. 근해 분리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근해 분리가 잘 안 된다면 거기 있는 걔는 극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문제가 틀렸어. 근해 분리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니면 근해 분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틀렸어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는 근해 분리가 지금 아직 부족하구나. 그럼 근해 분리를 추가적으로 나는 계속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78번. 자, 보자.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 4차 방정식은 알고 봤더니 무슨 방정식이구나? 복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다시 여기서는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하고 싶군요.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만들어진 t제곱에다가 더하기 1-k t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요 녀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양수면은 쟤는 실근 가질 거야. 여기는 얘가 음수면은 쟤는 허근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될 테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맞아? 다시 저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여기는 요 녀석의 근, 여기는 요 근을 가지고 한 근은 양수여야겠구만. 한 근은 음수여야겠구나.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달라야겠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되겠다.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라는 게 음수면 되겠군요. K라고 하는 건 2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하나 그런 개념들을 하나 놓칠 때마다 이제 그거 하나만 놓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개념들을 싹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 하나 놓쳤지만 나는 되게 많이 놓쳤어. 이런 상황이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지금 질문 3개 나온 게 전부 다 실근의 부호랑 그다음 뭐야?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넘어가서 8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83번. 그래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요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요 녀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를 만족하는 x 값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거 세 개를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아이고 좀 불편해졌네. 이걸 더해달라고 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저걸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 다 곱해버리면 뭐가 되죠? 얘는 8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은 선생님이 좀 눈여겨봐 주세요. 이런 모양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은 눈여겨봐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1-알파와 1-베타와 1-감마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여기는 이 모양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하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형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라고 했었지? 여기 있는 이거는 0이다의 근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 근을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랑 똑같은 거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5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얘였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답이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10이 될 거고 답은 뭐가 됩니다? 4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 개념. 여기서는 여기는 요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었을 때 여기는 요 방정식 근을 구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요런 형태에 대해서 얘는 여기다가 뭘 넣은 거? 1을 넣은 거. 여기다가 1을 넣은 형태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저거 다 전개해서 해도 괜찮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87번으로 가보자. 87번은 뭔가요? 자, 얘는 이제 역수근 개념이었죠. 역수근 개념.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역수근이 만들어진 배경. 일단 여기는 얘 한근이니까 알파는 한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알파는 0이 아니지. 왜냐면 세근의 곱이 뭐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세 개 다 뭐야? 0이 아니다 라는 소리니까 0은 아니었으니까 얘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요게 얘네 그죠? 여기는 얘가 얘니까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얘로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분의 1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방정식. 어떤 방정식에? x 세제곱에 3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결론 뭐였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의 세근이었는데 얘가 역수근을 갖게 되면 개수가 거꾸로 1321, 1321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역수근이 생기게 됩니다. 라는 이런 역수근 개념도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가나 구했으니까 끝난 것 같고요. 넘어가서 93번으로 가보자. 93번은 뭐예요? 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fx라고 하는 건 x-4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f4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현재.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요거의 한 근이 얘라고 했는데 얘 개수가 뭐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i였을 거야 라고 해서 켤레근 개념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빵이고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빵 x 플러스 4가 되겠죠 라는 여기 2차 방정식 근이 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fx가 그냥 이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세근의 곱이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도 이거 다 EX를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얘 근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있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지? 그럴 필요가 없긴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의 근을 몰랐다고 생각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얘의 근은 사실 4랑 2i랑 마이너스 2i가 될 텐데 그냥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놓고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은 x의 세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6 나올 거야. 여기는 얘네들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나는 세근의 곱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16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알파가 되고 싶은 거니까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가 세 근일 거거든.
이거 3개 곱해버리면 8분의 알파, 베타, 감마가 될 테니까 얘가 16이었으면은 여기 16 집어넣어 버리면은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넘어가고 마지막 97번 보면 자 4차 방정식의 한근이 1-루트 2였어요 라고 줬습니다. 그래요. 한근이 1-2i였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a, b 실수라고 줬어. 요거 실수였으니까 당연히 1 플러스 2i도 다른 한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죠? 세 근과 a랑 b까지 해서 싹 다 더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나왔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40은 0.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긴 얘 근 중에서 1 플러스 2i 하나랑 1 마이너스 2i 하나를 발견했어.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은 사실 근계수 관계가 다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분의 예 한 거는 네 근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는 두 개씩 곱의 합이고 세 개씩 곱의 합이고 이건 네 근의 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라는 거거든. 요거 혹시 이해되니? 지금 요 말? 너희 반에서 요거 설명은 따로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됐어? 그러면 이걸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잘 봐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두 근의 합이 2잖아요. 그지? 두 근의 곱은 5네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요거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다른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 x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당연히 지금 현재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얘랑 곱해져서 만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녀석만 지금 내가 계산해 주면 될 텐데 문제에서 뭘 줬어요? 여기 3차항 줬잖아. 그러면은 얘랑 곱한 거. 여기는 얘를 잠깐만 뭐라고 하자. A, B 있었으니까 C라고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 값이 현재 마이너스 4예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두 근이 지금 현재 알파랑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랑 B도 사실 따로따로 다 구해도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A 더하기 B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현재 A랑 B가 더한 게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저게 항등식일 거거든. 그럼 저기다 X에다 1을 그냥 넣어버려. 그러면은 1-4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40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4에다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되죠?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9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4가 될 거고,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은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얘는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나머지 세 근과 A 더하기 B였어.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1 더하기 루트 2루트 i를 해주고 다시 1 더하기 2i를 해주고 여기다 2를 더하고 거기다 7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답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해 가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 좋습니다. 이제 오늘 진도로 넘어갈 텐데 드네블리는 아예 그냥 선생님이 틀을 만들어 줄게. 이대로 그냥 일단 외우세요. 알겠죠? 이대로 그냥 일단은 외워주세요. 틀 자체를 그냥 만들어 줄 테니까.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네블리라는 사실이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선생님 했던 거는 그냥 그 원리 자체를 선생님 설명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대로 따라하면 알아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하나 틀 자체를 만들어 줄게요. 사실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 오케이? 왜냐면 이대로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접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먼저거든. 오케이? 근데 일단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보자. 일단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 너희가 상황 자체를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상황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 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근해 분리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근해 분리 어차피 쓸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러니까 어떤 경계값이 있을 거예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 다시 봐봐.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계값이 있어요. 경계값은 이제 x는 p라고 할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되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얘를 경계로 해서 얘보다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주고 있어. 오케이? 다시 근해,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해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근해 분리 상황이구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 지금 저 문제는 근해 분리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 1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해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는 중이야. 쟤는 무슨 문제라고? 근해 분리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됐어? 다시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알겠죠? 지금 저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직각삼각형을 봤어.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야. 직각삼각형을 봤어.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근의 위치가 경계값을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발견됐어. 그럼 얘는 무슨 문제라고? 근의 분리 문제라고. 여기까지 되니?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 인지가 됐다면 이제 해결 전략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일단 상황에 맞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세요. 이게 1번이고요. 그럼 2번은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래프에 대한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린 그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야. 그 그래프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판이고요. 세 번째는 축이 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함이라고 하는 건 경계에서의 함수 값의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 두 번째 판이라고 하는 건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 마지막 축이라고 하는 건 대칭축의 위치를 얘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한 경계값이 기준입니다. 얘를 조사해 주세요 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라고 해서 함판축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 주세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가 P였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 요 녀석의 부호,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 판별식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조사해 주세요. 크거나 같은지. 대칭축, 대칭축은 축이라고 하는 게 그 경계 P를 기준으로 해서 큰지 작은지를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세 개를 조사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과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해서 요 세 가지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는 요거 아까 인수분해 했을 때 결과 혹시 써놓은 사람 있나요? 뭐가 돼요? x제곱. 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확보됐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근 알파가 베타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였으면 좋겠대? 1보다 컸으면 좋겠대. 됐습니다. 오케이? 두 개가 있는데 쟤네들이 둘 다 1보다 컸으면 좋겠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근데 1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1 잡아주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1보다 큰 쪽에 두 개의 근이 나오게끔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됐어? 다시 요거 그리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1보다 큰 두 개의 근이 나오게끔 이차함수를 그려줍니다. 이게 상황에 맞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조사하라고? 총 3개를 조사하라고. 경계가 몇이야? 여기서는 경계가 뭐죠? 1이죠. 1. 1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합니다. 양수네요. F1은 양수구나.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판별식.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니까 판별식은 양수구나. 그다음 마지막 대칭축을 바라봐. 여기 축이라고 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죠. 됐나요? 다시 저기는 저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뭐예요? 판별식의 부호, 마지막 대칭축의 위치까지 이렇게 세 개를 식으로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식이 나한테 뭘 전달해줘? 1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야 된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k 마이너스 8이죠. 얘가 양수가 돼야 된대. 그다음 판별식은 9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얘가 양수가 돼야 된대.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은 3이야. 얘가 1보다 커야 된대. 이거는 뭐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거랑 이것만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k가 8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가 12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라는 여기에 k의 범위를 구했어요. 됐니? 지금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개념을 가지고 공부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우리는 뭘 떠올리는 거야? 근의 분리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떠올리는 거야. 됐어? 다음 문제를 또 풀면서 1-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도 근의 분리 문제네 라고 하는 근의 분리 개념 자체를 이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떠올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근의 분리를 떠올리는 거야.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근의 분리를 떠올리세요. 오케이? 됐어? 이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60 몇 번이야? 61번, 62번 두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거 정리 정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61번과 62번은 너희 스스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너희 걸로 만들어주세요. 볼게요.
그러니까 있잖아, 얘들아.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를 잠깐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자. 알겠죠? 극단적인 예를.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마른 목걸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내가 뭔가 A를 집어넣어 버려. 그럼 이 결과가 만약에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의 A에다가 플러스 3을 해주세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게 개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오케이? 이게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념 속에서 배웠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 그 다음 더하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거 이게 얼마니를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됐나요?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더하기 얘인데 지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체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건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 머릿속에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세제곱한 다음에 빼기 5배 한 거 해주고 더하기 3을 해주는 게 저기 있는 쟤랬어라는 저 상황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는 얘는 세제곱하고 5배 한번 해주고 더하기 3을 하는 거랬어. 여기는 얘는 뭐야? 그럼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5배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 3을 하는 거랬어. 라고 해서 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세요?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가 된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무엇보다 쉬운 문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어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거 다시 설명해주고 지금 62번, 63번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때? 풀리죠? 됐나요? 풀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풀리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상황이 딱 그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풀립니다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실제로? 터프를 달고 있죠.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죠?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근해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근해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 하나 단순히 적용한 것 뿐인데도 터프를 달고 있는 거야.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 심플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됐을 때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래프 보면서 해석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3단계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게 어려운 거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때? 풀려요. 반드시 풀립니다. 다시. 얘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됐나요? 다시.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함이라고만 쓰지 않고 판이라고만 쓰지 않고 그다음에 축이라고만 쓰지 않았어. 뭐라고 써줬어? 경계에서의 함수 값에 부호를 뭐 해주세요? 조사해주세요. 부호를 조사해달라고 했잖아. 맞아? 그냥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 거야. 부호를 조사하면.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뭐 하면 된다고? 조사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냥 이렇게 이 개념에서 시키는 그 방법대로 그냥 처리하면 알아서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얘를 풀면서 아직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거야. 이유는 뭐겠어? 여기는 얘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밖에 지금 현재 모르니까 여기는 얘를 풀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을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여기는 얘를 이렇게 인형 뽑기 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가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해석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당연히 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그냥 아예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 잘 안 돼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뭐 해주는 거야? 틀 자체를 써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냥 뭐 하라고? 일단 외워달라고. 됐어? 이걸 정확하게 다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줘. 이걸 그냥 외워주세요. a세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입니다.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얘입니다를 외워주세요. 그러면 얘는 풀 수 있습니다가 되잖아. 이해됩니다? 그냥 저렇게 해달라고 그냥 아예 개념이 나와 있는 거거든.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풀어볼게. 같이 해보자. 지금 여기서 일단 61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지금 원래 문제는 사실 근의 분리가 아니라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야. 근데 얘도 여전히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여기는 요 녀석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니? 효린아 이거 뭐가 돼? 이렇게 되니? 됐어?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요거 하나 떼버리면 여기서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생겼을 거고, 요렇게 생긴 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현재 뭐가 나왔어요? 현재 양근 하나 나왔죠. x는 1이라는 양근이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해달라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뭘 갖고 싶어? 얘가 두 개의 근을 갖고 싶어 라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을 갖는다는 건 뭐겠어? 0보다 작은 근이라는 뜻이잖아. 근이라는 말이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얘는 경계가 뭐가 된다는 뜻이겠어? 0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계가 0이 0보다 작은 두 근을 갖게 해주세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지금 지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근의 분리 상황이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겠니? 제이 이해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경계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두 근이 나오려면 여기랑 여기에 지금 x 절편들이 생겨야 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열심히 대충 그려주세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렇게 그냥 0보다 작은 두 근이 생기게끔 그래프를 하나 대충 그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요?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 뭐라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얘잖아. 얘. 요 녀석은 지금 0보다 큰 쪽에 있니? 0보다 작은 쪽에 있니? 당연히 0보다 큰 쪽에 있죠. 그러니까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가 첫 번째 얘기였던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갈 건데 판별식. 얘는 두 근을 가져야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었어요.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두 근만 가지면 돼. 중근도 여전히 두 근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중근도 여전히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두 번째 조건. 여긴 얘를 조사해 봤습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 대칭축 어디 있나요? 대칭축 여기 있잖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어? 작은 쪽에 있죠.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나는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봐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했어요, 선생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했어.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요 결론을 가지고 0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넘어갑니다.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작았으면 좋겠군요.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유, 여기다 넣어야지. 그죠? 여기다 넣네. 다시 여기다 넣어야지. 다시. 얘는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k 더하기 3이 되겠죠? 거기는 걔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가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첫 번째 상황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 넣어볼 거야. 판별식 넣어봤더니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가 되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4k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k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지?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다시 한번 말할게. 알고 있으면 얘들아, 푸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방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 개념이 나오는 이유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다음 전의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서 근해 분리를 꼭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근해 부호도 마찬가지야. 내가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 개념 제목을 자꾸 써주잖아. 개념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면은 다시 한번 계속 맨날 선생님이 하는 말 그냥 개념 알면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좀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있잖아. 너희들 풀면서 있잖아. 안 풀리잖아? 그럼 막 머리 탓을 해. 난 안 되나 봐요. 난 안 되나 봐요. 되게 웃겨요. 나는 내가 봤을 땐 되게 웃기다고. 웃길 수밖에 없잖아. 왜? 방법도 모르면서 얘를 풀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리 천재가 와서 풀라고 해도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렇지 않니? 이거는 머리 탓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자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봐. 이거 얘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있어봐. 이게 어떻게 풀리냐고. 절대 안 풀리지. 이해돼?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달라. 이렇게 하나씩 써주는 그런 개념들이 너희들 그냥 보고 구경하고 그냥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저런 거 배운 거는 저런 거 배운 거고 문제 푸는 방법은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념 공부를 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그 개념을 토대로 자꾸 문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리고 매번 말하잖아.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까먹니 안 까먹니? 안 까먹죠. 안 까먹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단순한 단조로운 개념이야. 그렇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이 됩니다라는 이 너무나 심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기가 쉬워. 그다음 두 번째로 어때? 되게 많이 쓰지. 되게 자주 쓰지. 그리고 너희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직각삼각형을 발견할 때마다 너희 피타고라스를 한 번씩 떠올릴 거야. 그렇지 않니? 직각삼각형이 발견됐는데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너희가 계속 떠올려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애플이라는 단어를 봤어 너희가. 애플이라는 단어를 봤어. 여기 사과라는 이걸 너희가 잊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죠.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거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얘는 쉽잖아. 단어 자체가 쉽잖아. 너희가 단어를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장을 막 보고 있어. 근데 특별히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특별히 안 외워지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단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단어는 내가 많이 안 봤어. 자주 접하지 못했어. 그래서 안 외워져. 그런 게 있어. 그럼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일단은 복잡한 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 많이 보면 돼요. 더 많이. 그럼 당연히 외워지겠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만약에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볼게.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볼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로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푸는 풀이를 선생님이 다 풀어줬잖아. 그지? 요거 풀어줬잖아.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 눈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위에로 가요. 위에로. 그 풀었던 그 풀이를 참고하면서 여기는 얘를 참고하면서 얘를 보고 있거든. 이걸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야? 따라만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따라하고 있어요. 위의 문제를 따라하면서 얘를 풀려고 하고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요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게, 나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면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라야 돼. 그럼 한번 떠올랐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뭐야? 1보다 큰 작은 이거 근해 분리네 라는 근해 분리 개념이 한 번 더 떠올랐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작은 이런 얘기 나왔어? 또 근의 분리네? 근의 분리가 또 어때? 떠올랐죠. 맞아? 그럼 벌써 요 세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근의 분리 너희는 몇 번 떠올렸어? 3번 떠올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의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3번 떠올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숙련도가 3번 쌓인 거야.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여기는 얘를 여러 번 떠올리고 여러 번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때? 머릿속에 잘 박혀 들어가요. 기억을 많이 할 테니까. 계속 떠올릴 테니까. 이해됩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쳐다보고, 다시 보고, 다시 하고, 다시 보고, 다시 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날 때까지 계속 여기는 얘를 떠올려 가면서 여기는 얘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는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풀이를 참고해서 요 문제를 풀고 요 문제 풀이를 참고해서 요 문제를 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방법만 계속 그냥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몇 번밖에 안 봤어? 한 번밖에 못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한 번밖에 안 봤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 까먹겠죠. 이해되니?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 시간에 근의 분리라는 걸 언급한 것만 벌써 몇 번이니? 수십 번은 될 거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여태까지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근의 분리라는 말을 선생님이 몇 번을 내뱉었을까? 진짜 많이 내뱉었을 거거든. 그 무슨 말이야?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가 여태까지 수십 번은 됐다는 소리거든. 그럼 벌써 여기는 이 개념이 수십 번 떠올랐어야 되거든, 너희. 맞아요? 여기는 얘를 수십 번 정도 너희가 봤다고 생각해봐. 이 개념을 수십 번 정도 봤다고 생각해봐. 이게 그 머릿속에서 잘 잊혀질까? 잘 안 잊혀져요, 얘들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해석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답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달라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그게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놓고 개념 가지고 공부해달라는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해됐어? 그냥 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개념을 떠올리고 다른 문제를 보면서 다른 개념을 떠올리고 오늘 너희들 질문할 때마다 선생님 뭐 하나씩 써줬지. 여기는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네요 라고 먼저 써주고 시작했지. 표현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아까 요거 풀 때는 이거 양수, 음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실근의 부호 개념이네요 라고 먼저 선생님이 던지고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켤레근, 전부 다. 이해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문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보기차 방정식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이 이거는 결국 그럼 실근의 부호 개념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죠. 실근의 부호 개념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 개념이 점점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야. 단순히 문제 하나하나 푸는 그 방법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단편적이잖아. 너무 이 문제 하나 푸는 방법을 너희가 수십 번 볼 거야? 이 문제 푸는 방법 수십 번 본다고 하면 이 문제 푸는 방법은 기억하겠지. 그치? 근데 다른 문제도 수십 번 볼 거니? 그럼 다 수십 번 볼 거야? 못해요. 개념을 수십 번 보는 거야. 개념을 수십 번 이용하는 거야. 문제를 하나 풀면서. 이해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해주세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는 아까 또 풀었으니까 다시 마지막 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얘는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A 마이너스 4랑 A가 있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랑 4랑 A랑 마이너스 A랑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텐데 일단 여기는 얘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개의 근이 얘네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지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하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됐어?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걔네들의 근이 나왔는데 걔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내가 받았네, 상황을 받았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기준으로 근의 위치를 지정해놨네. 당연히 또 근의 분리 문제구나. 근의 분리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는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1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갖도록 그래프를 대충 하나 그려줘야겠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겠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럼 판별식은 서로 다른이라고 했어. 판별식은 양수겠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커야 되죠. 라는 이 세 개를 만족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집어넣고 식 하나 써주고 집어넣고 식 하나 써주고 집어넣고 식 하나 써준 다음에 요거 세 개 열림만 하면은 당연히 A의 범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가 된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나는 근해 분리 개념을 한번 떠올렸고 걔를 사용해 봤어요. 되나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달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어? 고차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고차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건 뭐야? 2차 방정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차방정식 얘기는 이미 여기서 끝났죠. 딱 이거 한 단계가 고차방정식 얘기였고요. 그렇지 않니? 그 밑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2차 방정식 얘기죠. 됐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다시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 겁니다, 얘들아. 알겠죠? 개념 정리할 거야. 무슨 얘기야? 다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착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이번 개념은 오메가라고 하는 애입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인 오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 오메가,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메가 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는 오메가 찐입니다. 오메가 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세 개나 있을까? 왜 세 개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녀석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 얘들아? 실근인 1이 나와. 그다음 여기 있는 얘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긴 다시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 나머지 두 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판별식이 뭐니까 1-4니까 음수가 되거든.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허근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네요 라는 게 처음에 생각해 줄 수 있는, 요거랑 요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실제로 그래서 근해 공식에 던져보면,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의 방정식에 실제로 내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해본 녀석이 얘였으니까 요 오메가는 실제로 얘였군요 라고 해서 이 세 개가 다 같은 걸 표현하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어? 좀 유명한 복소수로서 세제곱하면 1 되는 애로 우리가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그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저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파헤쳐서 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한 허근이 오메가였다면 여기 있는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오메가 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오메가였다면 마이너스인 건 오메가 바가 됩니다라고 해서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다른 실근이, 다른 허근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다시 근의 의미 측면에서 봤을 때 근의 의미 측면에서 근의 의미는 뭐였어? 집어넣으면 뭐한다? 성립한다. 오케이?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가 근의 의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여기에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근의 의미에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요것도 성립해야 돼, 요것도 성립해야 돼, 요것도 성립해야 돼, 요것도 성립해야 돼 라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근데 다시 봐봐. 이거 4개를 외우는 거 필요가 있을까? 별로 없죠. 얘는 그냥 여기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에다 그냥 집어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다시 자 봐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말해주고 나한테 말해주는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 얘는 정확하게 몇 주기입니다? 3주기입니다. 왜? 세제곱해서 1이 됐기 때문에 얘는 3주기가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네들이 나한테 말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냥 대표로 얘만 할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오메가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만 빼고 다 넘길 거야. 얘만 빼고 다 넘길 거야. 그러면 이런 식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모두 생각할 수 있겠어?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되겠니?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다시 한번 요 4개의 식도 마찬가지 너희가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식입니다. 여기는 이 식에서 뭔가 넘겨가지고 만들어진 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메가 얘기가 나왔는데 얘들아 오메가라는 녀석이 딱 얘기가 나왔는데 나한테 뭘 구해달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뭐 이거에 뭐 n제곱 이런 걸 구해달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는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게 한 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1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 하나 넘겨놓은 형태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생각한다면 걔는 마이너스 오메가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 어우 되게 불편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식을 변형해 놓고 요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를 하나로 변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면서 생각해 줄 수도 있다. 그죠? 요 3개의 관계였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의 성질에서 다시 요 주기 성질에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 요 주기의 성질 때문에 얘가 3주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냐면 n제곱, n 더하기 1제곱, n 더하기 2제곱까지 이렇게 3개, 연달아 연속하는 3개의 정수가 생기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런 판단도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연달아 3개를 이렇게 해준 거. 요거는 내가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요 녀석이 제곱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이 하나가 될 거고 요 녀석이 1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이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도 얘는 무조건 0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연달아 오는 3개가 딱 더해지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이제 그냥 근의 의미에서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파생돼서 갑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나온 개념들.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나온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 얘로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잖아.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메가 반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1이 되겠지. 라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관계 중에서 합과 곱의 관계. 이 정도는 근계수 관계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성질, 요 4개의 성질, 그다음에 여기는 요 2개의 성질까지 해서 이 6개의 성질은 오메가라는 말을 보자마자 바로 자연스럽게 너희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은. 그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오메가라는 걸 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오메가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효린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자, 여기서 지금 누구랑 누구를 좀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 거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자, 봐봐. 세제곱 1이죠. 얘는 또 1이죠. 여기는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건 오메가 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얘에서 얘가 넘어가면 어때? 오메가 바분의 1이 되겠지. 됐습니다. 다시 이번엔 반대로 넘겨볼게. 오메가, 여기서 오메가 제곱 두고 얘만 넘겨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됐어? 여기서도 오메가 바를 남기고 여기를 넘겨봐.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됩니다? 오메가 바가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갖게 돼요. 다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아.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똑같아. 오케이?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똑같아. 그럼 반대로 오메가 바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겠어? 오메가랑 똑같겠죠. 반대되는 성질도 당연히 성립할 거야. 이해됩니다? 다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똑같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있잖아. 잘 봐봐. 나한테 막 이런 걸 해달래. 저걸 만족하는 오메가가 있대. 그랬는데 오메가 분의 1 그다음에 또 뭐야? 오메가 분의 1의 전체 제곱 오메가 분의 1 전체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 분의 1 전체 30제곱 이렇게 된 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런 문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오메가 분의 1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때? 되게 귀찮아지잖아. 그지? 상황 되게 싫단 말이야.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누구랑 똑같다고?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지. 근데 오메가 바랑도 똑같잖아. 이해되니? 여기는 요 녀석은 얘랑도 똑같은 거고 얘랑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분수로 돼 있으면 좀 짜증나는데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버리면 얘는 오메가 바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 봐봐. 얘는 몇 주기라고 얘들아? 3주기라고. 근데 3개씩 묶으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얘는 3개씩 묶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얘는 당연히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까지만 너희가 이 오메가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알겠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희가 쭉 문제 다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뭐 했어? 개념 정리해줬어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이용해가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여기는 얘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 있는 걸 토대로 너희가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다음 시간에 오메가 짭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메가 대한 짭까지 얘기를 하면은 3, 4차 방정식 얘기는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연립 방정식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오늘 고생했습니다.